네,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하는 부부 작가의 세계. 네, 우리 미랄 선생님은 평소에 어떤 글쓰기로 삶을 좀 풍성하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약간 의미 잡기, 의미를 발견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의미를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뜨마 운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운동. 자, 눈 뜨자마자 운동하면서 예전에는 운동을 할 때 네. 이어폰을 끼고 네. 막 뭐 자기 개발 영상을 듣던데 동기부여 영상을 이렇게 봤을 텐데 음악을 듣거나 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의 카테고리가 계속 여기로만 넘어가요. 그렇죠. 이걸 듣기 위해서. 근데 이걸 딱 빼니까 새 소리도 들리고 그 자연의 소리가 이렇게 봐지고 들리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또 영감이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어느 날이었는데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한 나무가 네. 상처가 막 이렇게 나 있는데 그래도 그걸 이겨내면서 곱게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보고 그날은 그 모습을 예를 들어 사진 한 장을 딱 찍고 이 나무에 대한 제 생각, 이 상처가 났잖아요. 하지만 더 나무는 성장했단 말이에요. 네. 상처와 성장을 결합해서 하나의 글을 탄생시킵니다. 와. 이 나무를 보고 찍어서 내 생각을 연결하는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는 이미지 글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블로그에 사진을 불러와서 내 하루 동안의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한 편의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의미 있기 때문에 찍은 거고 네. 그 의미를 저는 풀어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풀어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짧은 글, 어떤 때는 좀 긴 글로 이렇게 탄생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책을 쓸 때 소재를 조금 가지고 와서 약간 더 세밀한 작업으로 네. 가공을 시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네. 이렇게 통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초등교사예요. 그 초등교사는 190일이라는 수업 일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190가지에 매일 하나씩 제가 꺼내와요. 오.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게 글감이 되고 특히 아이들의 작품은 예술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걸 표현을 못하지만 아이들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또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한 편의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동시를 쓰면 그 동시 갖고 한 편의 글을 쓰고 네. 미술 작품을 해주면은 미술 작품 가지고 한 편의 글을 쓰고 모든 게 다 글감이 차고 넘치는 게 교실이더라고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교실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글감이 됐습니다. 글감 창고네요. 네,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오. 오늘은 이런 글감을 제가 발견했구나.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한 편에 또 글을 써요. 그럼 저는 일상에서 가져오고 학교에서도 가져오고 이제 모든 게 완전 글감이 되니까 완전 이제 보는 관찰자 눈이 완벽히 바뀐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막 재밌죠. 너무너무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서 너무 부부 작가의 세계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정선혜 작가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네, 저도 글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쓰기는 감사일기입니다. 오. 네, 아시겠지만 제가 감사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썼는데 사실 중간에 위기가 왔어요. 네, 안 썼어. 안 쓰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정말 하루에 20가지 이제 무조건 20가지요? 네. 이야. 뭐 아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잠들기 전에 틈틈이 쓰기 위해서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진도 전 찍어요. 미란 선생님처럼 딱 오늘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걸 바로바로 찍어서 이제 남기면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많지 않았나요? 엄청 많았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 감사일기로 인해서 다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제 삶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요. 어려움도 그렇게 좀 극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쓰는 재미로 요즘도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글을 좀 쓰다 보면은 네. 감사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불안했던 그 감정들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한 것들이 풍성해지는 네. 그런 효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미라 선생님이랑 정말 비슷한데 어떤 관찰 같은 걸 많이 하게 됐거든요. 글쓰기 하면서. 그런데 관찰하면 미라 선생님은 블로그에 이제 그런 내 생각과 깊이 있는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동시나 동화로 좀 끌어내고 있어요. 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 혹은 제가 좀 이 부분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 부분들을 시나 동화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재밌어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순화도 되고 아기자기 또 따뜻하고 약간 귀엽고 제가 좀 글을 쓰면서 많이 이렇게 예전의 나로 정말 내가 태어난 순간 되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를 글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걸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동시동화를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미라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글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글쓰기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편견이 되게 많죠. 네. 글쓰기 너 책 많이 읽어서 잘 되지 아니면 너니까.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글쓰기에 관한 책을 좀 추천해 드리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책은, 이 책을 읽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을 받는데요. 바로 평범한 일상 어떻게 글이 되는가. 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쓴 책인데요. 저는 솔직히 아까도 그 사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전혀 글과 친했던 사람이 아니고 글과 친해지니까 이게 뭔가 확장이 계속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김진수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 글이라는 걸 친해졌는지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체육과를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저를 국어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다 편견이죠. 그러니까 국어는 글쓰기, 독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어라는 과목을 제일 싫었고 대학교 때 수능에 봤을 때도 국어 점수가 완전 형편이 없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독서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에 계속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리고 저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글이라는 거에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우리가 뭐 전문서적이나 이런 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시작부터 못해요. 너가 관심 있는 분야.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찾아라. 그래서 일상. 저는 윈 법칙을 계속 얘기합니다. 윈이라는 게 약자거든요. 네. 이제 what's important now. 지금 뭐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관심 분야가 뭔가를 저는 계속 저한테 되새겨요. 제가 음악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음악 관련된 글감을 계속 모아갖고 관련된 글을 계속 썼어요. 네. 특히 독서에 관심을 되게 있을 때는 네. 독서법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계속 관련된 생각을 쓰고 네. 그걸 접목시키고 실천하고 그런 사례들을 모았죠. 네. 그래서 나온 책이 독서교육 콘서트. 저는 또 성장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네. 선생님들이 승진만 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성장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네. 똑같은 시옷지읒인데 완벽히 다릅니다. 차이가.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승진이 아닌 성장의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관련된 책을 읽고 네. 또 리더십이나 이런 자기 관리에 대한 책을 읽은 다음에 또 관련된 글을 썼죠. 관련된 글을 또 엮어갖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게 교사가 성장하면 수업도 성장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너의 주변에 글감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글을 써. 독서하면서 쓰고, 네. 그 다음에 난 관심 있던 게 육아야. 이제 딸 쌍둥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네. 육아하면서 글을 써. 그 다음에 저는 초등교사잖아요. 교육하면서 글을 써.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봐요. 네. 특히 스포츠 되게 좋아합니다. 스포츠 매일매일 보는데
그 스포츠 안에서도 관련 있는 글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스포츠에 대한 예시와 그다음에 영화를 보면서도 하나의 단어들, 신문 기사 거기서 또 글감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색 글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독서, 육아, 교육, 사색 이 네 가지를 엮어갖고 나온 책이 아까 사도에 얘기한 평범한 일상 어떻게 글이 되는가. 즉 일상 모두가 글감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관심 분야에서 시작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글감이 주변에 이렇게 많았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써볼까 하면서 쓰니까 또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채널을 보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꼭 자기 일상 속에서 글감을 한번 찾아서 먼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위에 있고요. 네. 잘 쓴다 해서 요 잘자만 쏙 빼면은 쓴다가 남잖아요. 일상을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와,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선혜 작가님은 네. 또 어떤 책을 또 가져왔는지 한번 또 궁금합니다. 네. 저는 두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포스트잇을 아주 많이. 제가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그리고 처음부터 잘 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책이에요. 맞죠? 베스트셀러라서 다들 엄청 좋아하실 텐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어제였죠? 어제였어요. 네, 어제 저희 부부 작가의 세계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함께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다들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또 어렵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을 많이 깨부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이 제목 그대로 맞죠? 처음부터 잘 쓸 수는 없지만 이 글쓰기로 인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이 글쓰기 안에 어떠한 것이 좀 담겨있고 숨어있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책이었고요. 뒤에 보면 이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소재 찾고 또 글을 써나가면서 어떻게 또 태고를 하고 태고할 때 주의점까지 아주 친절하게 저는 이 책을 좀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다 담아놨습니다. 네, 이다혜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는 제가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대박책. 책이고 네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제가 붙인 거 제 책에는 이렇게 안 붙이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은유 작가님 글도 많이 좋아하지만 진짜 그래도 쓰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그거 너무 좋고요. 엄청 멋진 말입니다. 네. 그래도 쓰는 존재. 저희가 원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질문과 답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소한 질문 있죠. 글쓰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담백하고 시원하게 답변이 돼 있어서 내가 글을 왜 써야 되지? 혹은 나 쓰긴 쓰는데 끝이 안 돼. 아니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 답답해. 이런 분들한테 정말 상담을 해주는 듯한 그런 책이라서 이거 읽으시면 글을 쓰는 분께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 부부 작가의 글과 되는